안녕하세요. 영석고등학교 3학년 부장 강명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동국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과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모든 그 인원을 뽑는다. 수시 같은 경우는 논술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별도로 없습니다. 작년과 좀 달라진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고 올해 입시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현재 일단 수능 체제는 전체 다 없고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없고 작년에 우리 동국대 하면 대표적인 전형이 두드림 전형이 있죠. 두드림 전형이 작년 같은 경우 621명 모집했는데 올해는 609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대신에 작년에 실기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20명 뽑던 게 올해 폐지가 되면서 그게 이제 두드림 전형의 소프트웨어 전형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생기면서 모집 인원이 64명을 오히려 되게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오히려 대충 보면은 작년에 한 640명 정도였다면 올해 한 670명 정도로 훨씬 더 오히려 늘었다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한 400명 정도 일과 전형이었다면 올해 10명 줄어가지고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390명을 모집하면서 마찬가지로 전형 자체는 일과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는 불교 추천 전형을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저희 영석고등학교가 동국대에 있는 산하에 있는 고등학교다 보니까 이 불교 추천 전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 부분도 아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108번내 108이라는 숫자를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불교 추천 모집 인원은 10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국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하면 일단 떠오르는 게 자연계열보다 인문계열의 선호도가 훨씬 더 높은 대학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이제 경찰행정학과를 비롯해서 국어국무원 문해창작학부, 그 다음에 국어교육과, 그 다음에 광고홍보학과, 사회복지학과, 그 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요 정도까지가 굉장히 인기 학과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대학이 다 유사하지만 화공생명공학과랑 그 다음에 의생명공학과 이쪽이 되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하면 또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다니는 학교로 유명하죠. 그래서 예체능 계열의 연극학부와 영화 영상학부 이쪽도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서 경쟁률과 이제 입결 또한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두드림 전형이랑 여기 두드림 전형과 이제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랑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각각의 중복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국대를 쓰고 싶은 학생들은 두드림, 불추,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이 세 개까지 모두 지원이 가능하긴 한데요. 그래도 다 세 개 다 지원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요. 많으면 한 두 개 정도.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게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불추와 두드림을 이제 같이 쓰거나 불추와 이렇게 두드림이 같이 쓰거나 혹은 불추와 학교장 추천 인재를 같이 쓰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이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을 주로 많이 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생각보다 되게 많은 학생들이 지금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둬야 될 게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문계열의 선호도가 되게 높은 대학이다 보니 인문계열의 특목고 지원 비율이 한 18% 정도 됩니다. 자연계열은 한 10% 미만, 10%보다 조금 안 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특목고 중에 이제 외고랑 자사고 학생들이 근대나 동대를 거의 마지노선으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많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건국대를 좀 보통 마지막으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국대부터는 자연계열을 많이 쓰지 않아서 생각했던 것과 입결을 나중에 비교해 보면 차이가 좀 있다, 차이가 없다라는 게 아마 뒤에 이제 설명할 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제 건대 동대에 대한 어떤 인식이 되게 많이 좋아져서 특목고 학생들도 지원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내신대가 조금 좋지 않은 특목고 학생들, 여기서 내신대가 좋지 않다는 거 보면 한 5등급에서 6등급 대 이때 특목고 학생들이 좀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보이는 작년 합격자 평균 내신대보다는 훨씬 높아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설명 좀 드리면 인문계열은 자연계열보다는 아까 한 15% 이상 특목고 지원 비율이 한 18%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각보다 인문계열 쪽에서는 특목고 학생들의 5, 6등급 학생들의 어떤 합격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내신 때보다 훨씬 높아야지만이 인문계열을 합격을 할 수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10% 미만으로 특목고 이제 과거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연계열의 인기 학과들이 아닌 이상은 뭐 일반적인 학과들은 대부분이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합격자 평균 내신대를 보고 판단해서 지원을 해도 된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국대는 불교학과죠. 불교학교죠. 그러다 보니 불교학부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학부가 꼭 성직자가 되지 않더라고 해도 인문학적으로 이제 불교를 배우는 곳으로 이제 연구 목적적 윤리 철학 이쪽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신입생 전원에게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조금 불교학부에 지원하면 좋으냐? 불교학부 자체가 진학 시 타 학과로 전과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복수 전공은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꼭 동국대를 가고 싶기는 한데 내신대가 조금 안 되는 학생들이 있죠. 이 내신대가 안 되는 학생들이 동국대로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은 이 불교학부로 진학한 이후에 타과로 복수 전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해서 불교학부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불교학부로 진학을 한 이후에 복수 전공을 통해서 내가 원래 기존에 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과들과 함께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동국대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인 두드림 전형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림 전형은 작년보다 조금 줄었죠. 609명을 모집하고 여기는 1단계 서류 통과를 한 이후에 2단계는 서류 70에 면접 30%인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습니다. 1단계 서류 통과하고 나면 2단계 서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인적성 등을 물어보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학생부 올해 이제 종합 전형 중에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이 새로 신설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쪽 부분이 어떠한 어떤 과들이 이제 옮겨졌냐면 원래 기존에 있던 컴퓨터 공학이랑 정보통신공학,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공학 이 세 개 과가 원래는 두드림 전형이 있었는데 이 세 개 과가 아예 다 두드림에 있는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옮겼습니다. 옮긴 이 인원이 한 40명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감안하면 오히려 작년보다 28명이 더 증가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조금 이제 자세하게 좀 봐주면 좋을 과가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두드림 전형에 전자전기공학부가 총 9명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요거 조금 올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을 정도로 전공 적합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특히 이제 이 전공 적합성이 올해는 45%나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되게 40%나 차지할 정도로 중요했는데 작년보다 5%가 더 늘었을 정도로 전공 적합성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쪽 부분을 강조해서 조금 두드림 전형을 쓰는 친구들은 맞춰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전공 적합성 45%가 어떤 식으로 이제 쭉 분석이 되었냐? 두드림 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전체적인 내신 성적보다는, 전체적인 내신 성적이 나오죠. 국영수 사과뿐만 아니라 쫙 전체적인 내신 성적이 나오는데, 이 성적보단 전공 수학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전공과 관련된 교과의 성취도, 성적이죠. 전공이랑 관련된 성적이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전공 학업과 관련된 이 교과 과 세트, 그 다음에 비교과로 치면 창체 활동들, 이쪽도 전공과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채워줘야 됩니다. 이거와 관련된 충분히 참여하고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 노력과 경험이 잘 되어 있는 경우에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요소를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면, 기초학업 역량, 우리가 말하는 전체적인 어떤 내신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25%밖에 안 차지하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전공 적합성이랑 관련된 부분의 45%, 전공 관련된 성적과 전공과 관련된 어떤 활동들, 그 다음에 세특들, 그런 것들, 뭐 독서, 그거 이제 45%를 차지하고요. 인성이 20%, 지원 동기가 10%. 이 지원 동기는 당연히 자기소개서에서 나타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중요하게 이제 여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해드리면, 전공 적합성이라는 이 부분인데요. 두드림 전형을 쓰려면 무조건 이 전공 적합성이 잘 갖춰져 있어야지만이 쓸 수 있습니다. 이 전공 적합성은 전공 역량과 관련된 교과 성취도, 당연히 관련 교과 성적입니다. 모든 전체적인 내신 성적이 아니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과에 대한 기본적인 성적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과와 관련된 유사한 형태의 어떤 수상 되게 중요합니다. 수상을 했냐 안 했느냐. 이게 수상의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여기서 수상을 해가지고 상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과 세특 활동 중에서도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과와 관련된 교과의 과 세특이 되게 중요하다. 특히 그와 관련된 과제 수행 같은 부분에 어떻게 그 교과 세특이 쓰여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전공 관련된 분야의 탐구나 노력, 경험 등이 어떤 식으로 이 창체 활동과 독서에서 녹여내어져 있느냐, 학생부가.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즉 전공 적합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전공이랑 관련된 성적, 전공이랑 관련된 수상, 전공이랑 관련된 과 세트, 전공이랑 관련된 전체적인 어떤 노력이나 경험, 이 창체 활동이죠. 창체 활동하면 당연히 자율 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뭐 진로 활동, 그 다음 봉사 활동 등이 있는데, 봉사 활동은 이제 번외로 본다면 자율 활동, 진로 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중에서 그쪽에서 얼마나 내가 가고자 하는 과와 관련된 전공에 대한 노력을 했는지, 그다음에 독서도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내신 성적이 훨씬 더 높은 1등급 대 중후반이라고 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2등급 대고 3등급 대라고 해도 이 관련된 부분이 되게 잘 되어 있다면 합격하는 경우가 꽤 많다. 작년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3등급 대, 어떨 때는 4등급 대 초반까지도 이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학생은 합격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 보면 얼마나 전공적 합성이 되게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전형이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인데요.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두드림의 소프트웨어 전형이고요. 전체 모집 인원은 64명입니다. 두드림 전형과 똑같이 1단계 서류로 이제 뽑고요. 3배수를 뽑고 2단계 서류의 면접이 30% 들어가는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이 두드림 이제 소프트웨어 전형에 들어가 있는 과가 3개 과가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 컴퓨터공학과, 두 번째 정보통신공학과, 세 번째 멀티미디어 공학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두드림 전형에는 이 세 개과가 이젠 없어지고 이 세 개과가 완전히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옮겨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이 세 개과가 있는 전형은 학교전 추천 전형과 불출을 제외하고는 모두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에서만 뽑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드림 전형으로는 뽑지 않는다. 이제 자, 작년에 이제 두드림 전형으로 뽑은 인원에 비해서 이 실기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 없어졌다고 했죠. 없어지면서 신설된 전형이다 보니 사실상 인원수가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23명이 늘었죠. 즉 컴퓨터공학과는 15명에서 27명이 늘게 됐고요. 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15명에서 23명으로 늘었습니다. 멀티미디어 공학도 11명에서 14명으로 늘 정도로 이 정도 인원수가 는 거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보시면 컴공 같은 경우는 2배로 늘었죠. 거의. 정보통신도 2배까지는 아니지만 1.5배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 요즘 수시 전형에서 학종이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에 비하면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늘었다면 아마 경쟁률이 작년보다는 조금 줄 것 같습니다. 그거 유념해서 내가 이쪽 관련해 가지고 좀 잘 베이스가 깔려 있다면 지원해 보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드림의 소프트웨어 전형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전형의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전공 즉합성 강의 매우 강조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게 매우 전공 즉합성 중에서도 매우 강조된다. 앞번에서도 두드림 전형 자체가 전공 즉합성이 45%였죠. 그런데 이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은 얼마 정도 되느냐? 전공 즉합성이 50%가 됩니다. 정말 높죠. 거기다가 이제 요 일반적인 내신 성적은 전체적인 내신 성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의 전공 적합성이 50%나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강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한 이 역량과 관련된 기초학업 역량 25%, 소프트웨어 전공 적합성 50%인 이 전체 70%를 차지한다. 75%를 차지한다. 가장 중요한 게 궁금한 게 이거죠. 그럼 소프트웨어 전공 적합성은 뭐냐?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프로그래밍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교 교육과정 내에 이 수학이랑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사고력과 논리력 등을 평가하는 능력입니다. 즉 뭐가 중요하다? 수학이랑 과학 쪽 분야의 내신 성적, 그 다음에 수학과 과학 관련된 분야의 교과 세트,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어떤 전공 적합성, 이게 얼마나 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면, 내가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전공 적합성이 일단 잘 되어 있고 거기 학생부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수학과학 내신 성적대가 2등급대 초중반 학생이면 그러면 컴퓨터 공학과에 지원하면 합격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두 번째, 이 얘기가 뭐냐면 아니 그러면 수학과학 내신 성적이 2등급대 초중반이면 다른 과목은요? 다른 과목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기보단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 국어나 영어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수학과학 부분에서 굉장히 높다며 2등급대만 되면 충분히 이쪽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에 써봐도 괜찮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컴공이다 보니 약간 컴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프로그래밍, 아두이노나 코딩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죠. 그거와 관련된 이 전공 적합성이 조금 되어 있다면 컴공으로 이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나는 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과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 전공 적합성 경험은 다소 부족하지만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이 관심도를 독서, 비교과 활동, 이 비교과 활동에는 당연히 과세특이 있겠죠. 과세특, 창체 활동, 진로 희망 사항 이쪽 등을 통해서 잘 나타내고, 전공 학업 역량은 당연히 수학과학입니다. 전공 학업 역량이 이 수학과학 내신 등급은 당연히 2등급 중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오는 이 성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과세특 또한 이 수학과학 관련된 부분의 과세특이 되게 훌륭한 학생이라면 멀티미디어 공학이나 정보통신공학에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걸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지금 현재 보니까 새로 신설된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을 보니 소프트웨어 전공 적합성이 50%나 되죠. 50%나 되다 보니 아마 올해 처음 신설된 거는 사람들이 좀 두려워서 쓰기에 조금 이제 꺼려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프트웨어 전공 적합성의 정도가 컴공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공학이 그 다음이고, 가장 낮은 게 이제 정보통신공학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소프트웨어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전공 적합성, 아까도 얘기했던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같은 코딩이나 아두이노 이쪽 부분에 전공 적합성이 잘 되어 있다면 컴공, 좀 덜 되어 있다면 정보통신공학과 쪽으로 지원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정보통신공학과에 내가 지원을 하겠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어떤 부분이 잘 되어 있어야 되냐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의 어떤 관심도를 독서, 비교과 활동들, 과세트, 그 다음에 창체 활동은 많죠. 창체 활동은 뭐 자율활동, 진로활동, 그 다음에 정규 동아리, 자율 동아리 이쪽도 전부 다 정보통신 관련된 부분에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의 관심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활동들, 거기다가 마지막 진로 희망까지도 되어 있다면, 내가 아두이노 코딩과 관련 직접적인 활동을 좀 하지 않았다고 해도 충분히 이쪽 정보통신공학과에 써볼만 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작년에 비해서 인원수가 매우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아마 학생부 종합 부분에서 충분히 잘 이제 베이스가 깔려 있다면 지원을 해봐도 되고, 경쟁률은 작년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쪽 관련된 과가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추천 인재 전형인데, 말 그대로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학교별로 최대 5명까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각 계열별로는 이제 3명 이내인데요. 3명 이내긴 하지만 최대 5명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문계열에 3명을 했으면 자연계열은 2명, 인문계열은 2명을 했다면 자연계열은 3명, 이렇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보다 10명이 줄었습니다. 390명에.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서류로 100%의 면접을 미실시되는 데다가 뭐까지 돼 있다? 자기소개서까지 제출하지 않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만 넣으면 서류, 우리가 말하는 그 수시에서 이제 6개 이제 지원하는 것 중에 그냥 하나 지원만 하면 끝나는 전형이에요. 더 이상 면접도 없고 자기소개서도 이제 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학교장 추천 전형은 어떤 학생들이 좀 쓰고 어떤 식으로 좀 분석을 가능하냐? 작년에는 학교장 추천으로 이제 4명까지 지원 가능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경쟁률 등을 쭉 분석을 해보니 사실상 학교당 2명도 추천서를 쓰지 않았어요. 4명까지 추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당 보면 2명도 추천서를 쓰지 않았다. 사실 이거 어디 2명 이상, 1명도 안 쓰고 아예 안 쓴 학교가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대충 알 수 있긴 한데,
그 부분은 뭐 특별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일반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2명 이상 뭐 지원했을 것 같은 경향이 많은데 저희가 보기에 특목고는 아마 지원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 절대 지원하지 않았을 것 같고 정시 위주로 쓰는 일반계 고등학교들 있죠. 그쪽도 아마 지원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쪽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그리고 광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지원하지 않았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순수 일반고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아마 한 2명 이상 지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까? 올해도 지원 가능한 인원이 한 명 더 늘었죠. 사실상 작년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절대로 높아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4명까지 지원이 가능했는데도 지금 2명도 지원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별로 한 명이 더 늘었다고 해서 지원을 더 많이 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학생 수 자체도 줄어든 마당에 그렇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한 7대1에서 한 8대1 정도, 한 7대1, 한 8대1, 한 7.5대1 정도로 저희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충원율 등을 고려하면 2등급 때 초반까지 즉 1.8에서 한 2.2 정도 사이에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합격 가능성이 꽤 있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특목고 학생들은 거의 지원하지 않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부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전형이다. 추천 인원이 제한이 사실 있다 보니 마음대로 쓰기가 좀 힘들죠. 학생부 말 그대로 학교장 추천이라는 이 전형 자체가 조금 학생들에게는 지원하기 좀 꺼려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도 경쟁률이 한 8대1 정도였고요. 충원율이 한 150% 정도 이상이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높다. 학교장 추천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 내신이 정량 평가되는 부분이 있느냐? 사실 동국대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 동국대가 되게 특이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장 추천하면 내신 그 교과 내신 성적이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서류 100%인 형태더라. 면접도 실시하지 않더라. 좀 특이하죠. 예. 그 동국대만 아마 이런 형태로 아마 그 학교장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말 그대로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약간 특이한 학교장 그 추천을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학교장 추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교과 내신이 좀 높은 학생들이 4순위에서 한 6순위 정도로 지원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 두드림 전형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내신 성적이 좋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한 0.5등급 이상은 높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소개를 좀 드리면 정량적으로 내신 성적이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평가 요소를 보면 기초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40%를 차지하죠. 전공적 합성은 30%밖에 이제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내신 성적이 평가 요소에 좀 많이 반영되다. 그러다 보니 뭐 하더라? 정량적으로 내신 성적이 반영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교과 성적과 가세특 점수가 점수화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있고요. 전공 관련된 교과 성적과 상관없이 어떤 학생들이 좀 지원하면 좋으냐면 전체 과목 성적이 2등급 대 초반이 되는 학생들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아까도 얘기했던 두드림 같은 경우는 전체 내신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전체 내신 성적보다는 내가 차라리 3등급 대라고 하더라고 해도 내가 가고자 하는 과와 관련된 부분의 어떤 내신 성적, 과세트, 그와 관련된 활동들이 잘 되어 있다면 두드림을 3등급 때도 충분히 써도 되는데 학교장 추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장 추천은
전체 과목 성적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과목 성적이 골고루 2등급대 초반까지 나오는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과들이 있는데 이거는 경쟁률이 항상 10대 1이 넘어갑니다. 이 그 학교장 추천 전형 자체가 그 경쟁률 자체는 한 7대 1, 8대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통적으로 동국대에 선호하는 과들이 꽤 있어요. 뭐 경찰행정도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 미컴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인문계열로 보면은 아까도 저기 말씀드렸던 국어, 국문, 문해 창작학부 이런 곳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 이제 자연계열로 보면은 화공생명이나 의생명, 그 다음에 뭐 예체능 걸로 치면 영화, 영상 이쪽 부분은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10대 1, 15대 1 넘어가요. 예, 생각보다 되게 높다. 그렇지만 두드림 전형은 얼마나 높겠습니까? 맞죠? 30대 1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인문계열 같은 경우 요것도 좀 유념 있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한 9대 1이 넘어가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한 6점 몇 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부 이제 추천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인문계열이 특히 강세다. 동국대 자체가 인문계열이 강세입니다. 자연계열이 좀 약간 떨어지고 인문계열이 약간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경쟁률조차도 거의 어떻게 된다? 한 자연계열이 한 1.5배 정도에 달한다. 즉 인문계열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합격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내신은 한 1.7에서 한 2.3 정도 되고요. 과별로 차이가 많겠죠. 예, 많고요. 그 사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주요 교과의 과세특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경우에는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가 이제 평소에 이제 좀 지원하고자 하는 과가 있는데 그 과에 전공 적합성이 좀 잘 갖춰져 있다면 거기다가 경쟁률도 5대 1 정도 나오는 과들도 좀 있어요.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 그런 데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꼭 뭐 올해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내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이 합격하고 싶다. 안정적으로 좀 합격하고 싶다면은 어떤 과들 좀 피하면 좋을까요? 전통적으로 이 선호하는 과들 있죠. 선호하는 과들. 그런 과들은 좀 피하는 게 오히려 내가 안정적으로 좀 이제 하나 학기전 추천으로 동국대는 이제 킵을 해놓은 상태에서 가고 싶다면 이쪽을 피해서 오히려 가는 게 낫고요. 내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다. 좋아서 나 무조건 이쪽에 원래 동국대 하면 이 과들 아니냐라고 하는 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내 쓰고 싶다면 내 내신 성적을 믿고 과감하게 이제 해보겠다 싶은 학생들이면 여기 선호하는 과를 하고요. 내가 내신 성적이 좀 안 된다. 1등급 대 후반, 최후반에 2등급 대 정도 초 정도 된다. 그러면은 선호하는 과들을 지원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와 유념해서 아마 조금 어, 지원하는 게 어떨까? 내신 성적을 좀 보면서 지원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초 학업 역량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전체적인 내신 성적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덜 본다. 안 보는 게 아니고 덜 보는 거죠. 아까 45%나 보기 때문에 꽤 많이 보는 거지 30%면 꽤 많이 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마지막으로 저희는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인데요. 사실 불추를 쓸 수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죠. 저희 학교 학생들은 이제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을 쓸 수 있는데 전체 108명이 이제 모집하고요. 1단계 서류 통과 이제에 2단계 서류와 이제 면접 30%의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전형 자체는 평가 요소를 보면 아시겠지만 앞부분에 뭐와 비슷하다? 전공적 합성이 45%나 이제 반영되는 두드림 전형과 매우 유사하죠. 예, 평가 항목 자체는 그냥 두드림 전형입니다. 그런데 뭐가 조금 더 중요하냐? 면접에서
전형 취지에 대한 적합성이 별도로 따로 있기 때문에 요 불출을 쓸 수 있는 학생들은 사실상 좀 제한되어 있다. 어떤 학생들이 쓸 수 있냐면 조계종 산하의 어떤 주지스님들과 관련된 부분의 추천서나 아니면 저희 학교처럼 동국대 어떤 산하에 있는 고등학교들 몇 군데 안 되는 그 고등학교들에서만 사실상 쓸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뽑는 인원은 108명이에요. 그런데 불교학부로 이제 45명을 이제 뽑거든요. 특히 이제 성녀 23명을 뽑는다고 보면 사실상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과의 모집 인원은 63명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막 계산을 해보면 불교학부를 제외한 실질적인 경쟁률을 본다면 한 10대 1 정도 된다. 그런데 두드림 전형 자체가 15대 1, 20대 1 정도 되죠. 그렇다 보면 불교 추천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그 전형의 반밖에 안 되는 전형이다. 10대 1 정도밖에 안 되는 전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두드림 전형과 불교 추천 인재 전형에는 어떤 게 쓰는 게 좋아요 하면 무조건 일단 이 불교 추천 인재 전형에 내가 해당되는 과가 있다면 1순위로는 무조건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을 쓰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내가 원하는 과가 없는데요. 그러면 뭘 써야 된다? 당연히 두드림을 쓰는 게 맞죠. 예,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뽑는 인원이 적고 충원 인원이 없는 경우에서 최대한 두세 명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 가끔씩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드림 전형보다는 내신 성적이 더 좋아야 합격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두드림 전형에 비해서는 사실상 이제 불교 추천 전형이 내신 경쟁률 훨씬 이거에 비하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가끔 경쟁률이 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3개년 정도의 어떤 경쟁률을 참고해서 이 마지막 날 경쟁률을 확인하면서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불교 추천 인재 전형 같은 경우 이 전형에 대한 부분은 분석은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그냥 두드림 전형입니다. 예. 두드림 전형인데 뭐한 부분이다. 별도로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을 쓸 수 있는 학생들이 별도로 좀 더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더라라는 부분이고요. 분석은 아마 앞부분에 했던 두드림 전형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적합성을 두드림 전형에 맞춰서 이제 전공적합성을 맞추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만 번외로 저희가 이제 동국대다 보니 동국대 이제 산하에 있는 고등학교다 보니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더 분석한 게 있는데요. 일단 동국대는 학년별로 최소 2권 이상의 독서 활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활동을 통한 학업 능력의 향상을 자기소개서나 학생부에 기록해 놓으면 되게 좋습니다. 동국대에 갈 친구들은. 두 번째, 저희 영석고등학교가 동국대 산하의 고등학교죠. 예, 고등학교다 보니 이 불교 추천 인재 전형으로 쓸 수가 있어서 매년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는 동국대에 합격을 한다. 즉, 뭘 쓰는 게 좋다? 두드림 전형보다는 이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을 주로 쓰는 게 좋다. 근데 내가 원하는 과가 없다면 뭘 쓰는 게 좋다? 두드림을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등급대별로 어떤 학생들이 좀 쓰면 좋으냐? 사실상 1등급 때는 정말 안정적으로 이제 6순위 정도로 동국대를 쓰겠다라고 하면 쓰면 좋고요. 아니라면 이 2등급 때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되도록 다 이제 불교 추천 전형으로 뽑는 이 과 위주로 학기 초부터 전공 적합성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내신 성적대 2등급 때는 모두 다 뭐한다? 이 불교 추천 인재 전형에 맞는 이 과를 위주로 조금 전공 적합성에 맞춰서 준비를 계속 3학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3등급 때는 못 쓰냐? 작년에 4등급 때도 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3등급 때 내신을 가진 학생들은 동국대를 일단 1순위로 생각하고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을 지원해 보는 게 좋습니다. 단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되느냐?
3등급대가 다 지원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 내신 성적은 2등급대 중반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두드림 전형과 같다고 제가 했죠. 그래서 내 내신이 3등급대라고 해도 수학이랑 과학 내신 성적 등급대가 2등급대 중반이면 일단 1단계 통과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있다. 그럼 인문계열은 어떨까요? 인문계열은 어문계열 같은 경우는 사실 수학이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어문계열이 아니라면 뭐한다? 수학이랑 과학, 영어 내신 성적이 2등급대 중반은 되어야지만이 1단계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 부분이? 불교 추천 전형이요. 그럼 어문계열은요? 당연히 어문계열은 뭐가 중요합니까? 국어, 영어가 되게 중요하죠. 국어, 영어 내신 성적대가 2등급대 초중반은 돼야 됩니다. 나머지 성적은요, 3등급대가 되더라 해도, 그러니까 수학이 좀 약하더라 해도, 수학 때문에 내가 3등급 받았어. 어떻게? 그런데 대신에 이제 국어, 영어 성적이 조금 2등급대라면, 2등급대 초중반이라면, 그와 관련된 부분에 불교 추천 인대 전형을 쓰면 1단계 통과 가능성이 좀 있다. 이해하시면 될 거고. 4등급대는 어떻게 합니까? 4등급대 같은 경우는 불교학부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4등급대. 4등급대는 윤리, 철학이랑 관련된 부분을 베이스를 깔아가지고요. 어디를 지원하면 좋다? 불교 학부에 지원하면 되게 좋다.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죠. 불교학부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고 이 불교학부를 갔을 때 어떻게 된다? 전과는 안 되지만 복수 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내신 성적대가 조금 떨어지는 4등급대 학생들이 지원을 했을 경우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더라. 타가로 이제 복수 전공을 하고 하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나 꼭 동국대 가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은 이런 형태로도 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자연계열의 2등급대 극초반 학생 경우는 좀 고민이 좀 되죠. 뭐가 쓰는지. 자기가 원하는 과가 있다면 불출을 쓰는 게 좋고요. 내가 원하는 과가 없다면 학교정 추천 쓰는 게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